정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끔찍했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와 같은 데이비드 코퍼필드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가 않다. 우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자니 내가 너무 지겹기 때문이고,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했다가는 부모님이 뇌출혈이라도 일으킬 것 같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셨다. 특히 아버지는 두 분 모두 좋으신 분들이지만 끔찍할 정도로 과민한 분들이니까. 더군다나 난 여기서 따분하기 그지없는 자서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다. 그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가기 전에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형인 DB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다. 형은 할리우드에서 살고 있다. 그곳은 이 지저분한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고, 형은 주말마다 나를 만나러 오곤 했다. 다음 날에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도 형이 날 데려다 줄 것이다. 형은 막 제규어를 샀다. 시속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차로 값은 무려 4,000달러. 형은 지금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전엔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에 있었던 그때가 진정한 작가였다. 비밀 금붕어라는 굉장한 단편집을 썼는데 아마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단편집에서 단연 최고는 비밀 금붕어였다. 자기가 번 돈으로 금붕어를 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한 꼬마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그 소설에 매우 감동했다. 하지만 지금 형은 변절해서 할리우드에 있다. 영화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 내 앞에서 제발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 이야기를 펜시 고등학교를 떠나던 그날부터 시작하고 싶다. 펜시 고등학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에거스타운에 위치한 학교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학교의 광고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천 개의 잡지에 광고하고 있는데 웬 잘난 척하는 녀석이 말을 타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진. 그 광고를 보면 마치 이 학교에 들어오면 내내 폴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난 이 근처에서 말이라고는 꼬리도 본 적이 없다. 말을 타고 있는 녀석의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 1888년 이래로 우리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훌륭한 젊은이들을 양성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곳은 다른 학교들과 별다른 차이도 없다. 더군다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들이라고는 본 적이 없다. 어쩌면 한두 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 많아야 그 정도일 것이고, 그나마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게 훌륭한 학생이었을 테지. 어쨌든 그날은 섹스놀과 축구 시합이 있던 토요일이었다. 펜시 부근에서는 섹스놀과의 경기는 아주 큰 행사였다. 그 해의 마지막 시합이었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펜시가 경기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자살이나 그와 비슷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할 정도였다. 정확하게 오후 3시 무렵이었다고 기억한다. 난 톰슨 언덕 꼭대기에서 독립전쟁 당시에 쓰이던 커다란 대포 옆에 서 있었다. 운동장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양쪽 팀이 얼마나 격렬하게 시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관람석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그곳의 열기가 뜨거운지를 알 수 있었다. 펜시 쪽에서는 엄청난 함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전교생들이 모이다시피 해서 응원을 벌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섹슨홀은 원정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응원단이 빈약했다. 축구 시합장에서는 여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상급생들만이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난 드문드문이라도 여학생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팔을 쭉 내민다거나 콧방귀를 낀다거나 그저 낄낄거리는 것과 같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교장 딸 셀마 서머는 경기장에 종종 모습을 나타내는 편이었다. 사실 그녀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인 타입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주 좋은 여자라고 생각된다. 한 번은 에거스타운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난 그녀가 좋았다. 셀마는 큰 코를 가지고 있었고 손톱은 하도 물어뜯어서 애처로울 정도인데다가 터무니없이 커다란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연민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지만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교장인데도 셀마가 잘난 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고 있었을까? 내가 축구 시합을 보러 가지 않고 톰슨 언덕에 서 있었던 이유는 그때 막 펜싱팀과 함께 뉴욕에서 돌아온 길이었기 때문이다. 난 그놈의 펜싱팀 주장이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자리를 맡고 있었다. 우린 아침에 뉴욕으로 향했다. 맥버니 고등학교와 시합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린 시합을 하지 못했다. 그 망할 놈의 지하철에다가 펜싱 장비들을 몽땅 놓고 내렸지 뭔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내려야 되는 곳을 찾기 위해 난 지하철 지도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2시 30분쯤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돌아오는 내내 펜싱팀 전원이 나를 따돌렸다. 정말 웃긴 노릇이었다. 내가 경기를 보러 가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스펜서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독감에 걸렸는데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될 때까지는 다시 보지 못할 터였다. 선생은 내게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깐 보러 오라고 편지를 보냈다. 내가 펜시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잊어버리고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난 학교에서 쫓겨났다.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데다가 전혀 공부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으니 학교에서는 빈번하게 내게 경고를 해왔었다. 특히 중간고사 즈음에서는 부모님이 교장 선생에게 불려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퇴학당하고 만 것이다. 펜시에서 퇴학이라는 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펜시가 너무나도 좋은 학교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어쨌건 이곳의 12월은 마녀의 젖꼭지처럼 춥다. 특히 이 망할 언덕 꼭대기는. 난 겉과 속을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겉옷 하나만 걸쳤을 뿐 장갑 같은 것은 끼고 있지도 않았다. 그 전주에 누군가가 내 털코트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 주머니 속에는 장갑도 들어있었다. 펜시는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사기꾼들 천지였다. 원래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사기꾼들이 들끓는 법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난 대포 옆에 여전히 선 채 꽁꽁 언 몸으로 축구 경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사실 난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나름대로 석별의 정을 느껴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까지 나는 떠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여러 학교들을 떠나왔다. 그런 것이 싫었다. 슬픈 작별이든 기분이 좋지 않은 이별이든 간에 내가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은 알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더욱 나빠질 테니까 말이다. 난 운이 좋았다. 갑작스럽게 내가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은 생각지도 않게 떠올랐다. 10월쯤 로버트 핀치너와 폴 캠벨과 함께 학교 앞에서 축구공을 찾던 적이 있었다. 그 친구들은 괜찮은 녀석들이었는데 특히 핀치너가 그랬다. 그때는 저녁 식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다.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공을 차고 있었다.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공을 차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은 그만두어야만 했다. 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던 잠배시 선생이 머리를 창문으로 내밀고는 기숙사로 돌아가 저녁 먹을 준비나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곳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몸을 돌려 스펜서 선생의 집을 향해 언덕의 반대편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선생은 학교 안에서 살지 않고 앤터니 웨인가에 살고 있었다. 난 학교 정문까지 계속 달렸다. 그러고는 숨을 돌리기 위해 잠시 멈춰섰다. 사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예전에는 지독하게 담배를 피워대곤 했으니. 하지만 지금은 강제로 금연을 하고 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6인치 반이나 키가 컸다. 심한 폐병에도 걸렸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어쨌건 난 숨을 돌리자마자 204번 국도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저 달리는 것이 좋다고 느꼈던 것 같다. 길을 다 건너자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오후였다. 끔찍할 정도로 추웠고 햇빛도 비추지 않는 날이었다. 그래서 길을 건너면서 점점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이다. 스펜서 선생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다.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귀는 꽁꽁 얼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손가락은 굽어서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어서 빨리 누구라도 좋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난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마침내 스펜서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 집에는 하녀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 내외가 직접 문을 열어주곤 했다. 하녀를 고용할 만한 돈이라고는 없었으니까 할 수 없었다.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홀든,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서 들어와라. 날씨가 정말 춥지? 그녀가 내가 찾아온 것을 무척 반가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은 나를 좋아했다.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았다. 난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코트를 이리 다오. 부인은 선생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내 말을 듣지 못했다. 가는 귤을 먹었기 때문이다. 스펜서 부인이 내 코트를 옷장에 넣는 동안
나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너무 짧아서 빗질을 할 필요도 없었다. 잘 지내셨어요? 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들린 모양이었다. 그래, 잘 지냈단다. 부인은 옷장문을 닫고는 내게 물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 말을 들으니 선생님이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부인에게 말한 모양이었다. 네, 전 괜찮습니다. 그보다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독감은 다 나으셨는지요? 낫기는 글쎄 거동으로 봐서는 완전히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방에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 보렴.